네, 이번 주는 연산자 중복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듯이 어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를 시스템이 제공한 연산자는 건 이런 거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애들 이런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재정의. 우리 보통 재정의를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있는데 그걸 다시 정의하는 거죠. 자, 클래스만을 위한 연산자로서 자료 추상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규칙은 변경 불가입니다. 연산순이나 결합법칙 등을 바꾸는 그런 일은 안 돼요. 자, 연산자 중복이 가능한 연산자로는 연산자 중에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애들로는 이렇게 단항, 뭐 양수, 음수, 뭐 낫 이런 것들, 뿔뿔 이런 애들이 이제 가능한 애들이고요. 이항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원래 정수 변수인 a 더하기 b 이런 건 되죠. 그러니까 a가 인트일 때 이거일 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클래스 포인트였다. 클래스로 된 포인트 타입이었다 라고 하면 이런 더하기가 원래 안 되잖아요. 자바에서는 자바나 뭐 기타 등의 언어는 이런 연산자에 대한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a add 뭐 b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연산자를 더하는 일을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보통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C++ 같은 애들은 이렇게 이 클래스에도 이런 연산자 중복을 허용을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더하기를 이용해서 더하기라는 심볼을 이용해서 처리하다 보면 어때요? 가독성이 이런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편해서 연산자 중복 이런 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자바는 허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C샵은 C++의 영향에 의해서 연산자 중복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연산자 중복하는 방법을 보면 수정자는 반드시 public static이라고 하는 애를 써서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 항상 이렇게 public static이라고 쓸 거고요. 반환형은 연산자가 계산된 결과의 자료형을 씁니다. 여기 return 타입은 뭐 예를 들면 포인트 더하기 포인트를 했다. 그럼 어때요? 리턴 타입이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의 자료형이 돼야 되고요. 뭐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건 계산된 애들에 대한 타입이 나와야 됩니다. 지정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애를 써야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 오퍼레이터.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쓰시려고 하는 기호를 쓰시면 되겠죠. 필요한 파라미터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연산자 중복의 정의 규칙을 봤더니 단항 연산자일 때는 매개 변수형은 클래스 자신의 클래스여야 됩니다. 자신의 클래스여야 되고요. 매개 변수형이 꼭 자기 자신이어야 되고 자신의 형이랑 같아야 되고요. 복귀형은 모든 자료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A 뿔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때 우리가 이 연산자 중복을 할 때 그때 써야 되는 애는 반드시 자기 자신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뿔뿔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도 자기 자신의 클래스를 쓰고요. 복귀형도 자기 자신의 클래스이거나 파생 클래스이면 됩니다. 제가 아직 그 상속을 안 했지만 뭐 여러분이 자바에서 그 파생 클래스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식 클래스이면 됩니다. true and false 이런 애들은 매개 변수형이 자신의 클래스이고요. 복귀형은 반드시 불형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true나 false로 나올 수 있는 형이어야 돼요. shift 같은 경우도 매개 변수형은 클래스형이 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형은 보통 int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귀형은 모든 자료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좌로 시프트, 우로 시프트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항일 때는 시프트 연산자를 제외한 모든 이항 연산자의 경우는 두 개의 매개 변수 중 하나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클래스여야 되고요. 복귀형은 모든 자료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 뭐 얘기해봐야 뭐 별 소용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연산자 종목이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더하기로 객체 더하기 객체가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점 add add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타입과 똑같은 클래스를 하나 넣어가지고 더하기 하도록 하면 되죠. 그럼 이게 들어가면 a라고 하는 놈 자체가 뭐 예를 들면 포인트라고 하는 자체가 필드가 x하고 y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자기 자신의 x, y 하고요. 여기 뭐 예를 들면 b라는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b에도 뭐가 있어요? x하고 y라는 필드가 있죠. 그럼 보통 우리가 더한다는 건 뭐예요? 이 필드하고 이 필드를 더하고 이 필드하고 이 필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이 메소드 안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 넣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연산자 중복입니다. C++에서 다 해보신 거죠. 자, 대칭적 방식으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true와 false, 뭐 같다와 같지 않다, 작다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칭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형변한 연산자라는 걸 쓰게 되는데 클래스 객체나 구조체를 다른 클래스나 구조체 또는 C샵의 기본 자료형으로 이제 변환시켜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할 건데, 이제 저희가 뒤쪽에 예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연산자 중복할 때 반드시 public static으로 하도록 했고요. 여기 뭐 리턴 타입이 오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렇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 앞뒤에 앞에다가 명시적으로 하겠다, 묵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변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예제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저희가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애가 있죠. 컴플렉스 잠시만요. 네. 이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한국말로 뭔지 헷갈렸어요. 우리 복소수, 그죠? 실수부와 허수부로 되어 있는 그런 애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하는데, 복소수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걸 구현을 하면, 추상 데이터 타입은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료형과 생성된 뭐 나중에 치고 자료형과 어떻게 해요? 연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연산으로. 근데 우리가 연산을 여기서의 연산을 이렇게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입에는 이 덧셈 가지고 실수부, 허수부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산자 중복, 더하기라고 하는 애를 연산자 중복을 해서 컴플렉스 하나를 받고 컴플렉스 하나를 받아서 각각의 컴플렉스들을 어떻게 해요? 리얼 파트끼리 더하고 이미지 파트, 그러니까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떤 숫자를 하나 만들어낸 게 뭐예요? 복소수의 연산이 되는 거죠. 그럼 각 필드별로 이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출력할 때 실수와 허수부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맨 마지막에 허수부에는 i라고 하는 애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울 거고요. 느리네요. 기다리죠 뭐. 자, 저는 떴고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합니다. 자, 콘솔 앱을 가지고 띄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또 풀렸네요. 자, 저희가 여전히 챕터 4니까 챕터 4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 애는 연산자 중복 중이니까 OP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해볼게요. 연산자 중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하나 탁 누르시면 연산자 중복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클래스 위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고 컴플렉스 복소수를 다룰 수 있는 애를 할 건데, 우리 필드는 보통 프라이빗으로 만들죠. 프라이빗으로 더블로 된 리얼 파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냥 리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더블로 된 이미지 파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생성자를 만들 건데, 생성자는 퍼블릭이라고 쓸 거고 컴플렉스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필드명 그대로 더블형에 여기 봤더니 얘는 필드명을 다르게 적었는데, 우리 디스를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냥 똑같이 리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r value w형에 i value 이렇게 i 발 이렇게 했나요? 그죠? 그래서 값을 두 개를 받도록 해요. 자, 근데 멤버 필드하고 받아온 매개 변수 이름이 다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리얼에다가 어떻게 해요? r value를 넣고 이미지에다가 뭘 넣어요? i value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연산자 중복을 정말 할 건데, 어떻게 public하고 static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리턴되는 타입, 우리 컴플렉스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적어야 될 거, 여기 오퍼레이터, 우리가 연산자 중복을 할 거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로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심벌, 덧셈이라는 심벌을 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컴플렉스로 된, 그죠? 이런 클래스로 된 애를 하나 받는데, 첫 번째로 x1, 다시 컴플렉스로 된 애를 받을 건데 x2라고 받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나는 얘하고 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두 개를 합친 애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 자신에다 뭐 집어넣는 방식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컴플렉스 타입으로 뭐 x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줘요. new complex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제로하고 제로를, 그러니까 왜냐면 생성자가 더블 값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0.0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저렇게 만든 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x의 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값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기에서 받은 x1에서의 리얼 값하고 누구? x2에서의 리얼 값을 받아서 실수부를 완성할 거고요. 여기 새로 만든 요 객체에다가 이미지 부분이 있을 건데, 이미지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받아온 x1의 이미지, 그리고 누구? x2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죠? 자, 보통 옛날에 그 뭐시기냐, 옛날에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보통은 여기를 하나만 보통 적어주는 게 맞아요. 적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C샵은 약간 모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을 하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처리된 것들을 요 놈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리턴해 주면 되죠. 리턴해서 어떻게 x라고 리턴을 하면 얘가 됩니다. 아까 전에 요 리턴이 있기 전에 잠깐 보시면 여기가 계속 빨간 줄이 있거든요. 이게 컴플렉스라는 타입을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리턴 안에서 오류가 있던 겁니다. 여기를 리턴이라고 해주면 이제 오류가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냥 화면에다 그냥 바로 찍어도 뭔가
화면을 보고 싶으면 저희가 toString이라는 애를 오버라이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줬고 public string이라고 하는 애를 선언하고 to 어떻게요? str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얘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순서가 지가 알아서 막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근데 난 여기서 뭘 리턴하면 되냐면, 이렇게 베이스에 있는 toString을 하면, 워낙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그죠? 우리가 오브젝트에 있는 그 toString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근데 요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얘가, 우리는 자바에서 여기를 슈퍼라고 해서 보통 접근을 하는데, C샵에서는 베이스라고 접근합니다. 자, 저 부분,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여러분이 써줄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리얼 파트를 하나, 리얼을 하나 적어주고요. 컴마 하나 찍어주고, 더하기해서 이미지 부분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가로 닫기 전에 i라고 하는 거 하나 적어주고,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면 모양이 저런 모양으로 이제 출력을 할 거죠.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컴플렉스라는 걸 찍으면 그냥 이 toString이 자동으로 불려서 이렇게 찍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와서 요거까지는 됐고, 자, 여기 프로그램에 와서 이제 완성을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애로 C라고 하는 애하고요. C1, C2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냥 책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면 그냥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new complex라고 하면서 1, 2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다음 C2라는 애는 new complex라고 하면서 3, 4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C라고 하는 애에다가 C1하고 C2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덧셈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는 이런 덧셈이라는 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여기서 연산자 중복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C1.add C2라고 넣어서 여기서 그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콘솔에 라이트 라인으로 C1 더하기 C2 더하기는 문자열로 덧셈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C2 는 뭐죠? C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F5번 이렇게 돌렸더니 결과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1하고 2i 더하기 3, 4i를 했더니 4,6i라고 해서 각각 위치별로 잘 더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뭘로 했어요? 연산자 중복이라는 걸 써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만들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구조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C 언어에서 많이 하던 애죠.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데, 자, 클래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랑 동일하게 뭐예요? 구조하고 행위가 있죠. 클래스에서 멤버 필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는 메소드라는 애가 있어서 구조와 행위를 보통 정의했습니다. 자, 클래스는 보통 참조형으로 만들고요. 구조체는 갑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클래스가 참조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클래스로 뭔가 객체를 만들면 얘는 힙에 만들어지고요. 구조체로 만들면 스택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갑형이란 얘기는 다 스택이란 얘기예요. 만드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스트럭트라고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멤버들을 여기서 선언을 하면 돼요.
구조체의 수정자는 public과 protected, internal, private, new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를 보면 클래스는 참조형,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구조체는 값형입니다. 다 값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클래스의 객체는 10에 만들어지고요. 구조체의 객체는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값은 스택이고요. 참조는 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정연산은 참조가 복사가 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객체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주소 100번지 여기 100번지라고 하는 실제 주소고 그 주소 값이 여기 있는데 그걸 여기다 넣으면 100번지가 돼서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클래스에서 참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정 A는 B A를 B에 넣어라. 뭐 이렇게 B는 A라고 하면 A의 값을 B에 넣어서 얘랑 얘가 어떻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클래스에서의 배정 연산이고요. 요 연산은 이란 연산이고 구조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조체는 어때요?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힙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택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여기다 옮겨라. 그러면 이게 이런 구조체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구조체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공간이 많이 사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리를 합니다. 자, 구조체는 특징이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랑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 불가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체는 소멸자가 없습니다. 틸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체의 멤버는 초기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포인트란 구조체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사실 굳이 안 만들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게 많아서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구조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여기 스트럭트하고 포인트라고 쓰면 이게 뭐고 구조체가 만들죠. 우리 보통 클래스 포인트라고 쓰죠. 자, 그 다음에 요 멤버 필드들이 있는데 멤버 필드들은 또 구조체하고 클래스의 다른 점은 멤버 필드들이 기본적으로 구조체에서는 퍼블릭으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이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는 다 퍼블릭으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쓰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고요. new에서 배열을 만들고 new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클래스라고 하면 여기 만드는 이 세 개의 공간이 어디요? 이렇게 있으면 힙에 만들어지는데 얘는 누구? 구조체이기 때문에 어디요? 이쪽 스택에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쓰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 구조체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얘가 훨씬 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속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도 뭘 갖고 있어요? 이런 필드하고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클래스도 뭘 가져요? 필드하고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힙 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이렇게 뭐 확장을 하거나 뭐 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배정을 해서 복사를 해줄 때도 주소 이렇게 하나만 만들고 주소만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데 얘처럼 그렇게 하면 막 값을 구조체가 굉장히 커도 그걸 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구조체가 있구나. C에서 배웠던 그 구조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구조체나 클래스의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자료형을 쓰고요. 이 기본 자료형이 여러 개가 필요하면 뭘 써요? 이런 배열을 쓰죠. 그죠? 얘의 특징은 같은 자료형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레코드나 이런 것들을 다룬다. DB에서 레코드를 다룬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람의 번호도 있고, 사람의 이름도 있고, 아주 좀 긴 주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정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를 한 덩어리로 다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하고, 문자하고, 뭐 문자열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말 문자하고, 아니 뭐 yes, no, 뭐 true, false,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애들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다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그때 쓰는 게 C에서는 구조체였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애가 덩어리라는 의미로 얘네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하나를 쓰고, 그런 애들이 여러 개를 써야 되면 배열을 쓰고, 그리고 다양한 모양이 쓰여지면 구조체나 클래스를 쓰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여러 개 필요하면 이런 구조체에 대한 혹은 클래스에 대한 뭘 써요? 배열을 쓰고.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형이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시간에 배우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필드 각각의 값을 넣고 빼고 요거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장의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장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바로 5장 들어가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다른 영상에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잘 정리하시고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방 시험이잖아요, 그죠? 잘 정리된 걸로 시험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